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반면 아시아와 남미 지역 주요 국가에선 여전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한편 뒤늦게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일본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모두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황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황정현 기자와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진원지가 중국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이제는 남미, 터키,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전체적인 추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한 2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7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스페인이 19만 명, 이탈리아가 17만 명 등의 순입니다. 10만 명을 넘는 국가가 6곳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인데요. 이들 국가의 수치는 여전히 높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줄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 그 다음이 터키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중국과 이란보다 수치가 적었지만 오늘 8만 6천 명으로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중국이나 이란의 경우엔 초기 발병 국가로 현재는 확산세가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또 러시아가 4만 2천 명, 브라질이 3만 8천 명 수준인데요. 이들 국가에선 확진자가 폭증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국가로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 일본의 경우에도 뒤늦게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발병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이 좀 둔화해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주가 확산 억제를 위해서 도입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칸소주의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단계적 경제 재가동을 예고했고요. 또 특화된 경제 재가동 계획을 마련할 태스크포스도 꾸렸습니다. 알래스카주는 소매업 부문을 재가동하기로 했고 또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요트 정박장문을 열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주말 사이에 봉쇄를 풀라는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일을 들어볼까요? The virus can be dangerous to certain people, but we don't shut down the country every time a virus comes along and people get sick.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이제 덴마크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계약 관련해서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덴마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타거서 문을 열었습니다. 최소 2시간마다 손 씻기, 또 2m 거리를 유지한 책상 배치, 또 운동장 구역 나누기 등 확산 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제한 조치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면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쿠오모 주지사의 야수 발언 들어보시죠. Still have to make sure that we keep that beast under control, we keep that infection rate down, we keep that hospitalization rate down, as we now all get very eager to get on with life and move on. So it's not over. 네,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버킹엄궁은 현 상황을 고려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에 축포 쏘는 전통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브라질에서는 사회적 격리냐, 경제 회생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런데 특히 보건장관하고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건장관이 경질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가 됐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보건장관을 교체해서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달했는데요.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고위험군만 격리를 하고 또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해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 그룹과 해임된 만데타 장관은 사회적 격리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는 사이에 브라질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8천 명, 사망자는 2,400명 수준에 달합니다. 이 규모는 전 세계 11번째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치 수장 간에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임이 되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제 국토 전역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의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새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오전 확인해본 결과로 11,500여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소극적 검사로 대응한 결과 뒤늦게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병원에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몰리자 이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겠다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환자만 선별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겁니다. 역학조사 역시 확진자 진술에 의존을 하면서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뒤늦게 위치 정보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 중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미 붕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감염증 지정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도 병상을 급조하고 있고 또 오사카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서 비옷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일찍 감염 확산 사태를 겪었지만 대처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고 오늘부터는 완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지만요. 신규 확진자 수가 8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예. 정부는 국민적 피로감과 또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고강도 거리 두기에서 완화된 거리 두기로 전환해 연휴가 낀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먼저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관, 또 학원 등 집단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제한 권고로 변경을 했습니다. 출입 전후에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요. 사람들 간 간격을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이 중단됐던 국립공원 등의 운영도 재개가 되고 프로야구 같은 야외 스포츠도 관중 없이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하고요. 4.15 총선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런 세계적인 연대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인가요? 네,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 원월드 투게더 앳 홈을 두고 나온 말인데요. 이 콘서트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또 집에서 격리 중인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가 세계보건기구 또 글로벌 시티즌과 주최를 한 행사인데요. 스티비 원더가 부른 Lean on Me 잠깐 듣고 가실까요?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a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네, 이렇게 스티비 원더를 포함해서 셀린 디옹, 또 제니퍼 로페즈 등 100여 개 팀 이상이 출연해서 8시간 동안 콘서트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간 개개인이 SNS에서 온라인 라이브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수 수십 팀이 한꺼번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이그룹인 슈퍼엠이 참여했는데요. 이 콘서트에는 가수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또 빌 게이츠 부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도 나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거액의 기부금은 의료 장비 구입과 약물 개발 등에 사용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SBS, MTV를 통해서 오늘 오후 10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